우리 국민들이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죠. 어려워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게 아니고, 우리는 경제가 자꾸 어려워져요. 이대로 살면. 이대로 살면 왜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냐면, 내가 내 할 일을 못 찾아서 내 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거를 자꾸 하는 거죠. 엉뚱한 걸 자꾸 하면 나는 경제가 자꾸 어려워져요. 우리가 못 살 때, 그죠? 되게 못 살, 이 나라가 못 살 때, 그때는 열심히 손발로 일만 하면 잘 살았어요. 나라 경제가 어려웠을 때, 2차 대전 일어나고 우리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살 때, 손발로 일 열심히 하면 다 잘 살았어요. 그때는 장사해도 잘 살았고, 뭐든지 하기만 하면 다 잘 살았어. 그렇게 했는데, 언제부터? 밀레니엄부터는 자기 할 일을 찾아가 했어야 돼요. 자기 할 일. 내가 할 일이 무언가를 찾아서 그걸 바르게 해야만 이제 내가 잘 살아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일을 잘 하라 하니까 어떤 건 분별이 잘 안 되는데, 내가 지식인이면 지식인이 할 일을 해야 되고, 무식한 사람이면 무식한 할 일을 해야 되고, 조금 더 지식은 더 질량 있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잘 살아요. 근데 난 지식인이면서 노동자로 산다. 넌 잘 못 살죠.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가면 갈수록. 왜? 지식인은 질량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노동자가 하는 일을 한다든지, 아주 단순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럼 단순한 일을 하면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이 사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런 단순한 걸 하면서 사는 거는 더 질이 높게 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차츰차츰 어려워지죠, 이제. 이건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노동을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일만 잘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날 지식을 갖추고 나서 우리들 찾아보면, 대한민국 사람은 이 대한민국 주인이에요. 대한민국 주인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했냐고. 니 먹고 살라고 살았지 않냐고. 이렇게 못 살고 무식할 때는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식을 다 갖춘 세상이고, 이 사회가 질서가 잡힌 세상이고, 뭔가 이게 나라가 기본이 다 성장을 했는데,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돼요.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냐. 누구도 안 도와줘요. 가면 갈수록. 이제 또, 그럼 내가 할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 누구든지 잘 살 수 있는 사회예요. 이런 걸 못 찾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풀리면 잘 살 수 있느냐 이래 묻는데 똑같아요. 만일에 코로나 풀리가 영업을 하니까 더 잘 된다. 그래, 돈 많이 벌었어. 모아놨어. 이거 가지고 분명히 와요, 누가. 우리가 영업을 하고 열심히 하면 바쁘죠. 바쁘니까 돈 쏠 데 없죠. 그러니까 모이죠. 그러면 이거 모여가지고 이걸 뭘 할 건데가 있어야 돼. 명분이 있어야 돼. 돈을 많이 벌려면 이 벌은 돈으로 뭐를 할 거냐고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없는 돈을 너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사회가 잘못되니까. 이게 명분 없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제부터. 뭐 때문에 사느냐? 그런 것부터 정해야 돼요. 그렇게 명분 있게, 우리가 영업을 해도 명분 있는 영업을 해야 돼요. 돈만 많이 벌려고 영업을 하면, 네가 영업을 해가 나온 거를 다 거둬뿐데. 왜? 너는 영업을 해갖고 잘 살아지고, 경제가 많이 생기고, 저 국민들은 저 경제 없어도 되고? 자연이 그렇게 운영 안 해요. 언제부터? 2013년도부터 정확하게. 그렇게 운영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 할 일을 지금 못 찾은 게 대한민국의 지금 큰 병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기 어려우니까 또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면 또 어려워지죠.
요렇게 해서 어려워지는 거지. 우리가 뭐 사회가 돈이 안 돌아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뭔가 행편이 없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내가 내 할 일을 못 해서 어려워져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이제. 그건 찾아야 되죠. 뭐 두 가지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주부로서 무엇을 해야 되며, 이거 다 찾아갖고 주부로서의 내한테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다 찾아야 돼요. 영업을 하러 나오면 영업을 왜 하러 나오는지 그 근본을 알고 그 명분에 맞게 나와야 그 인연들을 주고 거기에서 경제가 일어나고 그거로 갖고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죠. 요러니까 언제 되면 우리가 잘 살게 됩니까? 그거는 내가 내 할 일을 찾아서 할 때, 내 할 일을 찾아서 3년만 하면 너는 절대 어렵게 안 살아요. 우리가 내 할 일을 찾았습니다. 아래부터요. 근데 오늘 잘 살아야 되죠. 그거는 아니죠. 내 할 일을 찾아서 3년만 꾸준히 하면 너는 절대 어렵게 살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대한민국 사람. 그러니까 내 할 일을 못 찾아서 그래.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을 찾아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공부를 딱 하면 무엇부터 공부하냐? 네가 누군지부터 공부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누군지도 못 아는 게 잘 산다라는 게 말이 돼? 내답게 살아야 되잖아. 그럼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이 답은 하나예요. 너는 홍익인간이다. 이렇게? 홍익인간이 갖춰야 될 게 뭐며 어떻게 살아야 되면 인자부터 풀리는 거죠. 막 이렇게. 홍익인간이 맞다라고 받아주어진다면 홍익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는 아나 모른다. 이래 되면 모르고 사니까 힘든 거죠. 이런 거? 그러면 홍익인간 중에서도 홍익인간 지도자들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도자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해동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앞으로 인류사에서 대한민국이 최고 인기 있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때까지는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이만큼 자라온 거고, 이제부터 우리 삶을 살면 인류에서 최고의 삶을 살게 되가 있거든. 다 자랐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삶이 빛나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만일에 우리가 사회 데모를 해요. 사회 데모. 우리가 많이 겪은 거죠. 데모를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데모를 제일 잘한다고 세계가 데모할 때 우리 걸 따라 하려고 합니다. 데모 종조국처럼 해준다니까. 근데 우리가 만일에 효를 해요. 효를 바르게 찾아서 효를 하게 되면 세계가 우리를 따라서 해요. 근데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사는 걸 찾았으면 찾은 것도 우리 따라 할 거고, 잘못돼가지고 지금 이게 그 모순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하면은 우리 따라 하려고 그런다고, 세계가. 그러면 만일에 세계가, 우리 따라가 세계가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으로 돌아와야죠. 이게 무슨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바르게 하는 법을 찾아서 그렇게 살잖아요. 세계가 우리 따라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기업인이 기업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세계가 우리 따라 삽니다. 근데 편법으로 우리가 기업을 바르게 안 하고 편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잘 가잖아요. 그러면 세계가 또 우리 따라 하려고 그래요. 참 기가 찬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바르게 사는 법칙을 찾아야지. 언제든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돈 버는 건 그러면 코인 하세요. 일 안 하고 돈 버는 거, 코인. 그러면 잘 살 수 있죠. 그렇지만 또 못 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돈 넣고 돈 묻게 하면 되지, 뭐. 그것도 또 우리 국민이 제일 잘해요.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제쯤 되면 코로나 풀리면 잘 살게 됩니까? 아니고, 코로나 풀리고 나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아야 돼.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공부를 할 것이고, 이때까지 공부해 놓은 것들이 또 그런 것들이고, 이제, 우리 세상을 겁내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 건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하면 우리 금방 달라져요. 우리는 이제 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사회를 위하고 상대를 위하고
홍익인간의 이 지표적인 게 있어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사는 것이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살면 내 삶은 저절로 자연히 살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줍니다. 이롭게 하는 게 뭐 어떤 것인가, 어떤 분야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이해가 좀 되세요? 내가 3개월을 여기에서 활동해보고, 여기서 내가 몸을 담아서 한번 노력해보면 좋겠다. 이래 되면은 얼마큼 노력을 내가 출발 딱 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출발점을 세우는 거죠. 그래갖고 3년이 기본 3년 동안 내가 출발심을 잊지 마라. 항상 일어나는 환경을 감사하고 고마워서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하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게 달라. 들리는 게 틀리고. 그럼 3년 동안에 내 밑에 그래도 도움을 받았으면 있으면 네가 어디로 세상에 나가도 3년 동안 배워서 나가가지고 3년 만에 세상에 도움되는 삶을 살아야 네 삶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노동쟁이를 하죠. 노동쟁이를 하는데 노동쟁이 하는 사람 평생 동안 노동하다가 죽어요. 대가를 더 내놓으라고 노동쟁이 하는 거거든. 이익을 더 찾으려고. 그 대신 평생 노동하다가 죽어야 돼. 얼마 더 받는다고 니한테 덕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큰 회사에 있었다라는 것 뿐이지, 조금 더 받았다는 것 뿐이지, 그렇게 갖고 살면서 내가 뭐 소고기 한 번 더 묻다는 것 뿐이지, 너는 그렇다고 노동하다가 죽는 게 노동자라. 노동자가 즐겁고 행복하기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 큰 회사에 내가 20년 내지 30년은 있어야 퇴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20, 30년 동안 당신 밑에 있었는데 노동자 소리 들으면서 내가 죽어버려. 그리고 그 일밖에 할 줄 모르면. 이 완전 고래당 치는 거 아닌가 봐.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놈이지, 이게. 밥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거든. 조금이라도 배우고 갖추어서 세상에 보람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돼. 사람답게 살아야 되거든. 지금 봐봐요. 대기업에서 퇴직에 나왔어. 나왔는데 대기업에 있을 때는 존재감이 확실해요. 나오고 나니까 존재감이 없어갖고 골프 치러나 다니고 왜 그러냐 그게 할 게 없대. 이게 무슨 말이야? 기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환경이 틀린 거를 전부 다 대하고 있는데 이걸 큰 공부를 시키는 건데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그쪽에서 뭐 일만 하고 월급만 받아가 꼬박꼬박 먹고 살다 보니까 30년 있다가 나온 사람이 이 사회에서 할 일이 없다, 사회가 안 보인다는 소리거든. 월급 주면 일하고 월급을 안 주니까 할 일이 안 보이고. 잘한다. 그래 연금이나 받아갖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뭐 먹고 살라고 또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 사회는 말이죠, 대한민국은 사람 키우는 나라입니다. 직장은 사회학교예요. 이런 걸 알고 그렇게 시작하는 젊은이들하고 먹고 살라고 그냥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일꾼밖에 안 되죠. 일꾼이 큰 소리 치면 내 삶은 그 자리에서 절대 못 커요. 알고 살아야지. 당신 요 매니저로 여기 있잖아. 손님을 당신한테 다 맡겨. 아니 손님을 당신한테 다 맡긴다고. 매니저로 있으면 당신한테 맡기면 지금 당신이 다 맡을 수 있으면 사장님은 딴 거 해야 돼. 내가 맡길 수 있는 아직까지 못 컸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지. 네. 그러면 내 앞에 손님을 다 맡긴다는 건 니를 그만큼 믿고 이 식당이 지금 손님들을 다 떨어뜨릴 수도 있고 더 많이 오시게 할 수도 있고 그건 내한테 달려가 있거든. 그걸 내한테 맡기면 얼마나 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커야지.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를 무엇을 배우느냐가 내한테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강의 하나씩 듣더라도 이제 요런 걸 알고 들으라는 거죠. 모르면 절대 다른 삶을 못 살아. 알면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이 공부를 하니까 당신한테 오는 사람이 공부를 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내가 묻는 거죠.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면 이 식구들이 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움되게 해줘봐라. 지금은 듣는 것이 내가 생활고 같이 달리고 이렇지만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면 이거만큼 복이 없다. 내가 좋은 걸 들으면서 오늘 기분 좋잖아요. 오늘 일을 하는데 일이 안 어려워. 힘들지를 않아. 이게 법신이거든. 하나라도 배우는 게 얼마나 큰 힘이 생기는지 삶의 보람이 있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일 저절로 늘어.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배려할 준비를 해서 우리는 요런 거 공부하면서 하자. 돈만 벌어갖고 먹고 살고 그렇게 나가는 거 난 안 바란다. 요렇게 한 거거든. 내가 당신 밑에 10년 있었으면 10년 그만큼 자라가 있어야 돼. 키만큼은 안 되는 게 나아. 내 영혼이 자라야 돼. 영혼하고 육신이 달라요. 육신은 음식 먹고 보존하는 거고,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이고 이 연장이야. 이게 내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연장. 하지만 내 영혼은 나란 말이야. 나, 내 자신. 이 영혼에는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지식이고 진리고, 이게 법문이에요. 이게 성장을 해야 돼. 영혼이 성장을 하려고 인간으로 온 거야. 육신 무디기가 크려고 인간으로 온 게 아니고, 영혼에 필요한 양식에, 이게 지금 법문이에요. 응? 사회에서는 우리 제도권 학교 다닐 때는 그 지식을 배우는 게 그게 내 영혼의 양식이고, 사회에 나와서는 법을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색깔을 내가 알아줘. 응? 네 색깔을 찾아라. 그러니까 내 색깔을 뭐를 찾아 모르는데 뭔가를 배우다 보니 터질 때가 오는. 그때 내 색깔을 보는 거지.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싶다. 이게 내 색깔이 나오는 거야. 이념. 삶에 이념도 없이 내가 성장할 건 아니잖아, 그지? 이념이 생기면 인자 하늘이 너를 돕는다, 이 말이야. 꾸준히 이제 기회를 받았으니까 한번 강의를 조금씩 들어가면서, 내가 어디 시간을 갖다 그냥 막 빈둥거리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배워야 돼. 그래야지 내가 크는 게 아니야. 일을 하다가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주위의 상황하고 좀 많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속에서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주위의 눈치 보다 보면 제 속마음하고 다르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되게 후회될 때가 많거든요. 아까 그 상황에서는 내가 좀 내 소신을 말해도 되는데 왜 눈치 보고 말을 못했을까 하는 그럴 때가 많아요. 제 질량이라고 해야 되나? 제 마음의 여유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모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주의를 의식하다 보니까 그러는 건지. 밖으로 이야기해도 똑같다라는 것은 내가 갖춘 게 확실한 사람이에요. 얕든 높든 이게 확실한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속에 생각한 거하고 겉으로 내뱉는 말이 똑같은 거죠. 근데 내 뭔가 좀 갖춤이 모질해. 그럼 속에는 이 생각을 해. 그럼 이걸 꺼낼 때는 눈치 보고 꺼내야 돼. 요거는 내 실력이 지금 모질했는데 뭐라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 실력에서 나오는 소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이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럴 때는 내가 입을 닫는 거죠. 근데 이걸 주장을 하면 될 것 같지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거거든. 요럴 때는 내가 지금은 말을 열 때가 아니구나. 많이 볼 때구나. 이런 경험을 하고 경험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3년 동안은 많은 걸 배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내가 아는 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옳다고 싶어도 그 네 생각이지 요 전체에 옳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말을 꺼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배워요. 더 많이 알고. 입을 닫고 내가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3년 후면 엄청난 실력을 가집니다. 근데 입을 계속 열면서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은 3년 뒤에도 똑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변하는 거거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질량이 차려면 입을 닫는 거다. 이런 거. 입 닫고 3년 지나면 그만큼 커버리고, 7년 지나면 그만큼 커버리고, 10년 지나면 그만한 질량으로 크는 거예요. 왜? 들어오는 거를 에너지를 밖으로 쏟지를 안 했잖아. 안에서 내공이 쌓이는 거지. 이래갖고 굉장히 우수한 사람으로 변하죠. 그럼 말 한마디를 해도 정확하게 요 안에서 만들어서 밖으로 정확하게 꺼내갖고 세상을 움직이거든요. 아직까지 실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직 꺼내지 말고 말을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듣고 내 공부해라. 공부하는데 밖에 듣고 잘 안 되니까 정법 강의를 시간 날 때마다 내가 들으면서 또 세상을 보고 또 정법 공부를 듣고 이렇게 자꾸 듣고 있으니까 나중에 분별이 달라져.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우리가 내 지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하면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자리는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내 위치에서 엉뚱한 짓을 하면 나는 절대 이 위치에서 벗어나게끔 안 합니다. 누가? 하나님. 자연에서. 내 위치에서 내 위치에 주어진 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안 받아들여도 되는데 나는 항상 그 위치에서 변함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병이 뭐냐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인 병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럼 불평불만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정확하게 0.1mm도 안 틀리게 어려워지게 합니다. 너를. 무조건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대통령부터 저쪽에 거러지까지 더 어려워지게 해. 이건 두 가지가 법칙이 없어.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 하지 마. 네 위치에서 겪을 수 있는 걸 겪는 거지. 그거는 네가 불평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뭔지를 내가 하나하나 받아들이면 공부하라고 오는 거다. 상대가 내한테 같이 일을 하니까 같이 일하는 데 와서 그러니까 상대가 내를 좀 불편하게 해. 이걸 그냥 공부하라고 불편하게 하는 건데 이걸 갖다 불평불만을 해. 해도 되는데 니는 조금 더 어려워진다. 여기서 불평불만 자꾸 하면 어떻게 되냐?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조금 모난데 분명히 가요. 환경이 모난데. 근데 거기서도 불평불만을 꾸준히 하면은 또 어디로 떠나야 돼. 근데 그 환경보다 또 더 어려운 데 가요. 조금은 더 어려워야 돼. 무조건이야. 더 좋은데 절대 가게 안 해준다. 누가 꼬셔서 좋은 데라고 해도 가보니까 조금 있어 보니까 그게 더 나았는데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왜? 하느님이 정확하게 이름수를 주거든. 불평불만 하지 마라. 니한테 지금 최고 좋은 조건을 준 것이 자연이에요. 내 환경에 맞게 줬어. 지금은 몰라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내가 그 받아들이는 만큼 니를 키워주는 거야. 그래 더 좋은 환경에 보내주고 여기서 받아들인 만큼 더 좋은 환경에 보내주지. 여기서 불평불만 하는 순간에 이것이 쌓입니다. 한 칸씩 쌓여. 이래가지고 탁 떨어뜨리고 또 쌓여갖고 떨어뜨리고 끝이 없어. 어느 정도 다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 이제 여기서 사고나. 불평불만 할 때는 사고 절대 안 나요. 요럴 때는 사고가 많이 안 나. 아파서 자빠지지는 않아. 불평불만 할 때는. 근데 이 불평불만 하는 게 쌓여가지고 사고가 난다고.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 나니까 그 사람을 뭐 이렇게 그 남 탓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파서 자빠져. 병원을 가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연에는 틀리게 운영하는 게 0.1mm도 없어. 우리가 모르는 거지. 우리는 어떤 위치에 니를 갖다 놨을 때 절대 불평불만하면 안 돼. 지금 대한민국이 그 병이 걸린 거라. 누구든지 불평불만하고 자꾸 어려워져 갖고 어떤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니까 남 탓을 하다가 니도 병원에 실리가고 자꾸 이제 그 내려가는 거예요. 요렇게가 다 어려워진 거예요. 뭐 이게 불평불만 해도 되는데 알고는 내가 살아야지. 알고 왜 어려워지는지.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같이 지내려 그러면 불평불만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러한 환경에 왔으니까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받아들이고 내가 100일 가고 1년 가고 하니까 편해지는 거야 이제부터. 그러니까 내가 좋아지네. 이제 회복도 되고 얼굴도 좋아지고 뭐 어떤 일도 안 생기고 자꾸 좋아져. 이게 시작이야. 좋아지는 시작. 좋아지기 시작하면 좋아지는데 어려워질 때는 끊임없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환경을 줬다라는 것을 이걸 감사하고 지금부터 내한테 주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내 힘을 키워야 되는 거. 여기 내 인생이에요. 이게 내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욕심낸다고 잘 된다? 절대 안 돼. 여기에 오게 해준 것만큼이야 지금 이게. 그래서 딴 데는 또 딴 데 고개 간 만큼. 요거만 인식하고 있으면. 가끔씩 스님께서 그 카페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거기 왜 있냐라는 말씀을 이제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자충들 여기저기에서 왜 그렇게 미련을 떨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만나는 인연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확장성도 일어나고, 한 분이 좋아지니까 그분 옆에서 계속 좋아져서 제가 거기에 이제 같이 함께 공부를 하면서 있었는데, 공부 비용은 상당히 짜게 오더라고요. 근데 저를 굉장히 박하게 공부를 시키고 있어서 2년 동안 많이 힘들었고요. 질량이 조금 더 갖추고 노력해서 언제든 제가 이제 세상에서 저를 부르면 역할을 하겠노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카페다 보니까 도반들이 오시면 제가 정성껏 좀 미흡하더라도 즐겁게 지내다 보니까 많은 분들도 왕래하시고, 그런데 제가 지금 방향성을 잘 잡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 점검 받고 싶다. 네. 내가 하나 물을게요. 왜 이불 가게 안 해요? 좀 더 편안하게 그 2년자들을 보내주시면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확장성을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진짜 들었어요. 당신은 이불 가게 하면 인연이 제일 많이 와요. 인연이 많이 와. 우리가 가게를 왜 하느냐 하면 많은 인연을 보내주기 위해서 니를 가게를 하게끔 내보내요. 요거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인연을 만들어 줬어. 이제 부부 인연을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 줄게요. 부부 인연을 만들어 줬는데 이 남편이 자꾸 집안에만 있으라 그래요. 날. 집안에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고 집안에 자꾸 나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집안에서 공부도 안 하고 내가 성장도 안 하고 애나 키우고 밥이나 하고 그러고 있으면 난좀 어떤 시간이 딱 되면 집안에서 공부할 시간이 끝날 시간이,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 이제부터 이거 공부시키려고 들어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이게 자꾸 남편이 이제 습관이 돼가 있잖아요. 요새 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뭐 안에 공부가 오면 밖에 안 나가도 돼요. 그럼 요새 세상에는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계속 공부해도 돼요. 근데 인터넷도 안 하고 애만 키우고 밥이나 하고 설거지나 하고 자꾸 청소나 그러면서 공부는 안 하고 앉아라. 그러면 남편을 사고를 내게 해가지고 병원에 눕혀푼다든지 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남편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끌어내 이렇게. 그렇게 남편이 나서갖고 또 와서 또 그렇게 하면 남편 쳐요.
왜? 그래야 네가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하지. 이게 눌리고 있으니까. 니는 네 공부를 안 하고 못 자라고 있으면 하느님은 네가 미워서 그걸 가다 놓는 게 아니고 니를 성장하게끔 그쪽에다 놔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을 시간이 있고 이 기본으로 성장되고 나면 그 다음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또 해야 돼 이게. 하느님은 너한테 공부를 해서 사람을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뒷바라지나 하고 이러다가 그냥 그러면 네 업이 소멸되냐면 안 되거든요. 죄가 없어지냐면 죄라는 것은 원죄가 어떻게 마련돼 갖고 있느냐 내 영혼이 탁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내 할 일을 바르게 해서 그 죄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가 내 영혼을 맑게 해서 하나님이 옆에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어디 탁한 영혼이 하나님 옆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세상에 물 베리는 거죠. 아니 그 탁한 놈들이 내 옆에 울울 오면 물 베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뭘 착각을 하고 있어. 니를 막히려고 배움을 갖추게 하는 거는 더 질량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더 배우고 더 갖춘 사람은 더 큰 질량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럼 네 업이 소멸되는 게 급격히 빨라지는 거죠. 너희들을 키우는 거지 너희들을 그쪽에 이게 가다 놓고 그냥 그러다가 먹고 살다가 인생을 말으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선천시대 이야기고 후천시대까지 우리가 사는 우리는 내 영혼을 밝히고 가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하고 싶은 거라 자꾸 하고 싶은데 당신이 하는 거는 이불 같은 거 그거 잘 만졌던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갖고 나 그걸 차린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해갖고 내가 툭 맡아야 되고 내가 해야 돼. 근데 내한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대. 이불 가게 오면 당신을 엄청 좋아해. 그럼 이 사람들을 갖다가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내가 USB 선물 하나 줄 수도 있고, 그하고 막 좋아갖고 쫓아오면 또 얼마나 좋아, 그게가. 아주 이불 가게가 환해져. 사람들이 좋아갖고 쫓아오기 시작을 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저마다 맞는 도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마다 내가 도량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내한테 올 때 복을 가지고 와요. 이 도량으로.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업을 하는 게 이게 뭐 커피숍도 업이고 식당도 업이고 뭐 이불 가게도 업이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게 해갖고 내 보낸단 말이에요. 내 보내면 내 인연들이 일로 옵니다. 내한테 보내줄 하나님이 인연을 보내주거든요. 그 인연들이 내 업장에 들어오면 이걸 복을 가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가져 들어오면 다음은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내 업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인연을 만났는데 나무 업장에 가가지고 다 털어놔 복을. 어떤 식당에 가가 털어놓고 어때 또 가가 털어놓고 만나가지고 그쪽에 가갖고 거기에다가 다 털어주거든. 근데 내 업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릇이 있어야 담지. 그래서 뭔가 좀 없게 해놔놓고 누굴 세상에 내모라. 그래야 뭐 업장을 할까 인가 배. 그러니까 너 밑에는 잘 못 있어 내가. 제자들이 보통 너 밑에 잘 못 있어. 그러니까 업장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복을 네가 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주고 이런 걸 하면 더 많은 복을 가져와요. 그래서 내 주위에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네한테 사람을 많이 주려고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덕되게 하면 그 복을 네가 받거든요. 어떻게 하면 덕되게 해줄까? 이런 걸 연구하는데 지금 정법을 만나서니까 이 법으로 갖고 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시 중에 제일 큰 보시가 법보시라고 했어요. 기독교에서는 그 소리 안 하니까 그게 왜 전도하는 걸 이야기하네. 전도. 기독교는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법보시라고 이야기해요. 이니
법보시만큼 더 큰 보시는 없느니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를 갖다 쌀을 갖다 준다 이게 보시가 아니고 그런 거는 환경을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처음에 막 이렇게 뭘 가지고 가요. 없는 사람한테. 그러게 너 저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하려고 나간 거지. 그걸 진짜로 살을 주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착각을 해, 전부 다. 이제 교회 하나씩 더 데리고 오면 하느님의 은혜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던 게 선천시대에 그렇게 해가 사람을 모은 거예요. 사람을 모아서 선천시대에는 우리가 약했으니까 거기서 배우는 것만 해도 좀 아주 많았죠. 좋았죠. 그리고 신도들이 모여가 있으니까 서로한테 도움 줄 수 있고 이래가 좋았죠. 후천시대는 그거로는 도움이 안 돼요. 이래서 이제는 법이 안 나오면 너 조직이 왕성할 수가 없고 더 클 수가 없고 자꾸 내려앉아요. 후천시대는 법이 있어야 돼. 가르칠 법. 생활 속에 바르게 사는 가르침의 법.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정법이에요. 이래야 신도들이 다시 모이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은혜롭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은 불교든 기독교든 법이 없으면 너희들이 가져놓던 그런 몇천 년 전에 그쪽에 책에다가 적어놓은 그런 경이라면 그거로는 도움이 안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진리로 그 길을 이끌어줘야 그래야 이게 도움이 되는 세상이라서 그래서 법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후천시대. 그래서 지금 나는 법을 잡았으니까 잡을 때까지 이게 진짜 법이라는 걸 알 때까지는 당신이 이렇게 헤매도 좋고 막 공부만 하면 되는데 법을 딱 잡았으면 당신의 인연들을 많이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 법을 전달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내처럼 좋게 해줘야 될 거 아닌가 돼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커피숍은 안 맞아요. 내가 이불 가게를 하면 주부들이고 많은 사람이 오거든요. 오면 내가 이게 넓어지면 넓어지는 만큼 내 손님이 또 생겨요. 내 좋아서 오는 손님. 이렇게 하면 넓어지면은 같이 이렇게 나누는 우리 후배든 친구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장사도 같이 하다가 이걸 몇 개 나놓고 나는 손님 오면 옆에다 커피숍을 새로 하나 차릴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게 내가 대화하려고 그 하나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업장은 업장대로 있고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있는 꼴인 거예요. 요거는 또 누가 운영하게 만들어 놓고 나는 평소에는 내 업장에 있고 귀한 손님이 오면은 사무실로 가는 거죠. 그게 커피숍이에요. 요렇게 운영하면 딱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커피숍만 딱 해갖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고 하니까 이불 가게 잘했는데 그걸 갖다가 또 다시 하려고 하는 거 봤더니 그걸 때려쳐보고 이제 커피숍으로 가려. 당연히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자기의 특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인연으로 보내줄 건데 그 인연들이 올만한 걸 방편으로 뭔가를 사업을 해야지. 그래 그 인연이 많이 오지. 그 다음에 돈 되는 건 네가 안 만들라 그래도 돼. 커피숍 하면 당신은 가난해갖고 안 돼. 나중 미천 다 떨어져. 아니 그렇게 사판이죠. 2판 아니에요? 당신 2판 아니고 4판이야. 그렇게 업을 해야 돼. 업하면 사람이 많이 와. 그리고 돈을 많이 갖다 줘. 그걸 잘 쓰면 되잖아. 오케이?